물가 잡겠다더니 애꿎은 직장인만 때려잡았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관리 전담제를 시행하겠다더니 지난달 과일 가격은 작년에 비해 28%가 넘게 올랐고 식료품 물가는 6%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차례상에 사과 한 개 올리기도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잡은 것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노동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새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간 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못 잡고 서민만 때려잡는 정부 정책에 서민들 허리가 활처럼 휘고 있습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서민에게 박절한 정부에게는 회초리가 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70억 원을 현금 저수지처럼 쌓아놓고 펑펑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재임 20개월 중 현재까지 분석된 17개월 치만 해도 70억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썼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활비를 이렇게 쓴 사실이 찔렸는지 검찰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와 공정 찾기 이전에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검찰 특활비 영수증의 글씨가 휘발된 게 사실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활비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되었다고 말했는데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궤변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날까봐 먹칠을 하고 글씨를 지웠다고 솔직하게 답변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신고 여부에 대해 밝히기는커녕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받았다는 후안무치한 변명을 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법무부 장관이 청탁금지법도 모를 정도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거라면 심각한 대국민 사기입니다. 넷째, 고발 사주의 배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의혹이 사실입니까?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손준성 검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고발 사주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행한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손준성은 고발 사주 실행 4일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고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고발사주 배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우를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동풍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동문서답만 합니다. 오죽하면 동훈서답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말고 제대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